미국 코인 시장을 완벽하게 제도권의 탄탄한 바늘에 올려놓을 줄 알았던 클래리티 법안이 마침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규제의 시퍼런 작두날 위에 서 있던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국가의 날개를 단 셈이니 지금 시장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차트들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비명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규제의 족쇄가 풀렸는데 시장은 왜 오히려 얼어붙으며 뒷걸질 치고 있는 것일까요? 대다수 전문가는 단순히 금리가 치솟고 채권 수익률이 발작을 일으켜 돈이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숫자 뒤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거대하고 시커먼 권력의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었어야 할 청문회장에서 미국의 엘리트 국회의원들이 핏대를 세우며 정작 코인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연호하며 난장판을 벌인 진짜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청문회장의 뚜껑이 열렸을 때 장내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고리타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이 서류를 내던지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게 만든 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대통령 일가가 코인 사업으로 대놓고 수백억의 사익을 취해도 되는가라는 전대미문의 윤리조항이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길목에서 갑자기 백악관 최고 권력자인 트럼프 가문의 이름이 잔인하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 축구 경기의 공정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심판이 알고 보니 특정 구단의 구단주까지 겸하고 있다면 그 경기를 과연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짜는 공적인 법안이 왜 하필 한 가문의 호주머니 사정과 이토록 징그럽게 얽히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1초 뒤 내 자산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 직전 목숨을 걸고 이 윤리적 저지선을 밀어넣으려 했던 이면에는 단순한 도덕성 검증을 넘어 트럼프 가문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수년 동안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연방 기본법만 기다려온 월스트리트와 코인업계 전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공화당은 자기 수장의 목을 겨눈 이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앞에 두고 어떤 상상 초월의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클래리티 법안의 거대한 닻이 올라가기도 전에 청문회장을 뒤흔든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은 가상자산 발행이나 플랫폼 홍보로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전형적인 부패 방지 조항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외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분의 저격 관역은 정확히 트럼프 일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법안에 최종 서명할 절대 권력자의 가족이 그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코인 업체를 대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 제국은 잉태되기도 전에 모든 손발이 묶여버릴 게 뻔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호기롭게 판을 짜던 공화당 역시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덕성 검증의 수준을 넘어 당의 수장이자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정치적 꼼수에 완전히 허를 찔린 것입니다. 만약 이 윤리조항을 안고 법안이 양원을 통과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가족의 목줄을 죄는 법안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부권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수년간 공들인 코인 기본법 전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 팽팽한 파국 속에서 공화당은 이 조항을 법안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목숨을 건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안에서 결국 이 파멸적인 줄다리기를 끝내기 위해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이 의사봉을 쥐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 상정 자체를 표결에 붙이기도 전에 직권으로 기각해버리는 상상 초월의 강수를 던졌습니다. 거센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오는 난장판 속에서 물밑 조율을 통해 민주당의 이탈표까지 기어코 짜내며 15대 9라는 최종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초당적 가결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쥐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친 절차적 강행은 코인 시장에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 먼지가 거치자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토록 무리를 해가며 코인 시장의 판을 바꾸려 했는지 그 진짜 거시적인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원 청문회장을 피로 물들인 15대 9의 거친 전격전이 끝나자 코인 시장을 둘러싼 공기와 지형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눈앞의 난장판에 정신을 빼앗긴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자체를 뿌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코인을 단속하고 때려잡고 걸핏하면 소송을 걸어 숨통을 막아야 할 범죄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법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직접 키우는 핵심 제도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걸핏하면 상장 폐지 칼춤을 추던 규제기관의 서슬퍼런 기세는 눈에 띄게 약해졌고 그 빈자리를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주변을 맴돌기만 하던 거대 자본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수탁 인프라가 드디어 구축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미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마스터 플랜 안으로 공식 편입되었다는 점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사고 파는 위험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미국의 새로운 금융 패권을 쥐기 위한 치명적인 무기로 격상된 것입니다. 정부가 해커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헐값으로 던져 현금화하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마치 연방준비은행 금고에 금괴를 꽁꽁 쌓아두듯 국가의 전략준비 자산으로 영구히 보유하겠다는 대담한 방향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금과 동일한 반열의 안전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이 강력한 신호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거대 국부펀드들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곳간에 비트코인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다가 미래 금융전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실존적인 공포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진짜 거대한 빅픽처는 우리가 매일 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에 핏줄을 쥐고 흔들 진짜 은밀한 핵심 병기는 따로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미국의 비트코인 곳간 채우기 작전은 사실 거대한 금융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숨통을 쥐고 흔들기 위해 준비한 진짜 최종 병기는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미국을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절대 제국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은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달러만 쓰게 만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다른 나라의 화폐로도 원유 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십 년간 견고했던 달러 패권의 둑이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빚을 내기 위해 찍어내는 막대한 양의 국채를 외국의 거대 자본들이 예전만큼 사주지 않자 미국 재무부의 발등에는 말 그대로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침몰해가는 달러 제국을 구원할 치명적인 흑기사로 등판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민간 발행사들이 1달러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코인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보증할 담보물로 엄청난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를 반드시 사들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평범한 대중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더 일상적으로 쓸수록 미국 국채를 밑바닥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거대한 인위적 수요처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는 코인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달러의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의 거시금융 인프라를 지탱할 이 완벽한 디지털 패권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부메랑이 트럼프 가문의 턱밑을 향해 잔인하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제국을 구원할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가 완성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깔아놓은 이 탄탄한 레드카펫 위에 한 가문의 사적 욕망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주도해서 론칭한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을 타고 사라질 가벼운 밈코인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대한 자금의 대출과 예치를 지원하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일까지 엮어서 돌아가는 매우 묵직하고 정교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친아들들이 공동 창립자로 전면에 나서서 글로벌 홍보를 독점하며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디파이 규제를 사정없이 풀어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의 핵심 무기로 키우는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그 혜택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는 트럼프 가문의 사업체가 고스란히 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시장과 언론에서는 어디까지가 국가 금융 혁신을 위한 공적인 결단이고 어디서부터가 가문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인지 그 경계가 징그럽게 흐려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토큰 물량의 무려 30%에 달하는 300억 개가 이들 가문과 내부자들에게 배정되었고 수익의 75%를 트럼프 측 법인이 독식하도록 백서에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스톡 액트 같은 촘촘한 법망조차 행정부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에게는 강제 지분 매각이나 사업 중단을 명령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예외 조항이 이들의 거침없는 폭주를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투명한 돈잔치의 냄새를 맡은 것은 비단 야당인 민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체불명의 해외 거대 자본이 이 가문의 코인 제국 밑바닥으로 은밀하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가문의 은밀한 디파이 제국 밑바닥으로 흘러들어온 정체불명의 외교 자본은 결국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이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를 도입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결코 단순한 글로벌 진출이 아닙니다. 구조상 외국 정부가 이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현직 미국 대통령 일가의 주머니로 천문학적인 달러가 직접 꽂히는 헌법 위반의 회색지대가 열린 셈입니다. 중동과 아시아의 외교적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외교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민주당의 안보 프레임은 결코 허무맹랑한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우리에게 남긴 잔인한 교훈은 가상자산이 드디어 미국의 핵심 국가 전략으로 공인받음과 동시에 가장 더러운 정치적 아사리판으로 진입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거대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들은 단순히 백서의 기술력이나 차트의 저항선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 권력의 사익과 엮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코인은 철저히 외면하고 규제가 하라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 따르며 움직이는 무결한 모범생 자산으로 거대한 자금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차트 분석가들이 외치는 선반영이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 미쳐 날뛰는 금리와 달러의 신뢰 붕괴라는 거시적 장막을 걷어내야만 비로소 진짜 살아남을 옥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술의 혁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먼저 읽어내는 자만이 조용히 다가오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금융 패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권력자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짜놓은 판이 무너질 때 백서의 약속대로 묵묵히 오픈 메인넷의 대륙을 열어젖히고 있는 파이코인 유틸리티 가치가 왜 지금의 정치적 아사리판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